오늘의 뉴스를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왕고래 유전, 윤석열이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갑자기 포항 앞바다에서 엄청난 유전이 발견됐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악마팀장 TV를 통해서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사기였습니다. 그때도 저는 사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국면을 전환하고자 지금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자료를 들고 나와서 윤석열이 대국민 사기를 치려는 건데, 이게 사기인 걸로 1차 확인이 되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은 문재인 때 이 계획을 수립했다고 덮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윤석열이 그때 나와서 자기가 다 이렇게 자기 성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갖고 문재인 때 수립이라니, 저는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권력욕에 취해서 대한민국을 자기네들이 그냥 다 장악해서 이권과 권력을 독식하려고 그런다 치면 되는데, 이들을 지지하는 분들은 무슨 이유로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윤석열이 산유국의 꿈을 갖게 하겠다고 이름도 대왕고래라고 했는데 8달 만에 실패했고 산업부는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의 어제 헌재에서 유체이탈 화법, 윤석열의 말을 들으면 너무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한편으로는 제가 수치심이 막 느껴집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부당 지시를 왜 따랐냐 묻는 윤석열, 사람의 바닥을 보는 듯하다. 저는 윤석열만큼 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있었겠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윤석열보다 더 비겁하고 추접스러운 인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바닥입니다. 수준이. 정말 한심합니다. 윤석열은. 자, 속보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역시 대왕고래 총선 패배 국면 전환용이다. 그때도 국면 전환용이고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 KBS는 갑자기 이거 갖다가 9시 뉴스 특집으로 해갖고 꼭지수를 벌려서 마치 윤석열 정부가 대단한 성과를 낼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랬었죠. 다 알고 있었는데도 국민들을 이렇게 우롱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게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그 일당이죠. 전부 다 지금 대왕고래가 톱뉴스입니다. 윤석열이 대왕고래 이야기를 듣고 동공이 흔들거렸다, 뭐 이런 제목을 달아놨네요. 윤석열이 지금 발표하는 장면인데, 이거를 대통령이 발표할 일입니까? 자기가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자, 경향신문도 톱뉴스로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스캠, 대국민 스캠이죠. 이거 사기입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서 또 연성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직에 올랐고 계속해서 사기의 연속입니다. 어제도 헌재에 나와서 국민과 역사 앞에서 얼마나 천연덕스럽게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놓는지 윤석열은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자, 경향신문 보니까 트로트 가수 송대관 씨가 별세했다고 속보가 떴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충주 지진 그 재난 문자 받으셨죠. 막 삑삑거려갖고 저도 자다가 놀랬는데, 윤석열한테 다 배운 겁니다. 이거 모든 공은 제가, 모든 책임은 직원이 다 지는 겁니다. 네. 자, 저는 조선일보가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오늘의 제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복귀 플랜을 지금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하고 윤석열 변호인단이 되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헌재에서 지금 잔뜩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 또 일부는 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진우가 수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는 술술 불어놓고 헌재에 와갖고는 말을 바꿨습니다. 뭐 계엄령은 적법하다는 둥, 뭐 군인을 투입해 끌어내라, 뭐 체포, 이런 말은 못 들었다는 둥,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여인영은 진술 거부권을 다 행사했죠. 어제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와서 말을 바꿨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말 들은 적이 없다 하고, 본인이 직접 케이블 타이는 수갑 대용으로 쓰는 모양도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생겨서 딱 수갑처럼 생겼던데, 평소에도 갖고 다니는 거지만 그날 잘 챙겨라, 체포에 대비해서라고 본인이 전쟁기념관 앞에서 울먹울먹하면서 기자회견을 해놓고서는 어제 와갖고는 문을 잠그기 위한 케이블 타이였다. 근데 모양이 전혀 문을 잠그기 위한 케이블 타이가 아니던데요. 이게 팔자 모양인데 일반적인 케이블 타이로 잠그면 되지 왜 팔자 모양, 수갑 모양을 갖고 와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윤석열이 탄핵 기각 판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하는 이 꿈을 꾸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정말 심판
비판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자, 홍장원의 메모가 헌재에서도 신빙성 논란. 정영식이 물고 늘어졌잖아요. 누가 메모를 쓰는데 기승전결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씁니까? 지금 윤석열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이것 말고도 차고 넘칩니다. 홍장원 차장의 증언 말고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검찰에 다 진술을 했고 녹취록도 있고 있는데 지금 홍장원 차장의 메모를 갖고 정영식이 시비를 거니까 조선일보가 신빙성이 논란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흔들리는 곽종근 진술. 곽종근 진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록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증거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지금 홍장원과 곽종근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복귀 플랜을 지금 풀가동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부 군인들은 이진우나 여인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김현태 이런 사람들 회유하고 조선일보는 여론을 왜곡하고 윤석열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최상목은 경찰 고위직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친윤석열 인사로 앉혀서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고 검찰은 수사를 뭉개고 있고 경호처에 대한 경찰의 경호 김성훈하고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계속해서 반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이 복귀를 하는 그런 개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아는 정부 고위직 인사 한 명도 제가 어제 카톡을 좀 했는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복귀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던데 아마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 기각 여론이 처음보다 지금 많이 높아져 있고 또 이 윤석열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조선일보가 거기에 가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 복귀 시나리오를 지금 가동 중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역사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지금 그 많은 수많은 증거와 진술을 다 눈을 감고 홍장원하고 곽종근에게 정확하게 꼬투리를 잡아 정확한 단어나 기승전결 이런 걸 꼬투리를 잡아서 물어놓고서는 신빙성 논란 흔들리는 곽종근 진술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의 주요 이슈 정리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어제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에 나와서 지금 좋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구치소에서 나와서 화장하고 머리 손질하고 또 헌재에 있으니까 밥도 밖에서 먹을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이 접견을 하루에 7번씩 하고 있다는데 사실상 황제처럼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헌재 나와서 거짓말 하느라고 바람 쐬고 밖에서 맛있는 점심 먹고 들어가고 이런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어제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했죠. 홍장원 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탄핵 공작을 벌인 거고 자기가 탄핵된 것은 이 두 사람의 공작이 출발점이었다.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한 부하들입니다. 홍장원과 곽종근은.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탄핵 공작을 벌여서 자기가 12월 21일에 탄핵이 됐다. 끌어내라 지시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끌어내라 지시를 한 증거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곽종근 사령관의 일관된 진술뿐만 아니라 곽종근 사령관 이 지휘했던 지휘관들의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끌어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윤석열과 통화 내용을 옆에서 부관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이렇게 뻔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홍장원, 곽종근의 진술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왜곡하는 그런 추잡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상훈님 말이 맞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본인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본인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국회로 보내고 선관위로 보내고 자기가 다 한 짓 아닙니까? 그 윤석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TV를 보면서 상황을 보니까 군인과 시민이 많이 엉켜 있어서 안전이 걱정돼서 자기가 전화를 했다. 어제 헌재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 국회에 그 밤에 사람이 왜 모였습니까? 본인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보내고 경찰로 봉쇄를 하니까 시민들이 막고 항의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서 몰려간 거고 그 과정에서 혼란이 생긴 건데 자기가 거기에 있는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걱정돼서 전화를 해서 상황을 체크했다는
하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그 밤에 왜 거기에 경찰과 군인과 시민들이 왜 뒤엉켜 있었습니까? 본인이 계엄을 선포해왔고 경찰 병력과 군 병력을 투입했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만에 하나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지금 최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저렇게 무식하고 비상식적이고 반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나? 그런 인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인권위원장, 인권위 상임위원,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 군 고위 장성들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반역사적인 인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이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남미나 저기 동남아 국가 수준 되는 겁니다. 태국이나 미얀마 수준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이런 명백한 친위 쿠데타도 제대로 진압을 못한다면 지금 이들이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인지 이 인간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의 뻔뻔한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수방사령관하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 또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굉장히 혼잡하고 수천 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현장의 이런 상황 또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보고를 좀 받다가 우리 사령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 지통실에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저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 중에 의원 끌어내라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공직자로서 군인이나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급자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데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윤석열이 자기는 인원이란 말을 쓴 적이 없다. 자기의 평소 자기의 어휘집에는 인원이란 단어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안 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오늘 언론 기사에 많이 났습니다. 윤석열이 인원이란 말을 평소에도 쓰고 헌재에 나와서도 여러 번 썼다. 여기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이 지적을 했는데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 본인이 이야기했죠. 국회의원이면 의원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 MBC가 영상을 제작했는데 여기 신문 기사 외에도 MBC가 제작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예, 그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통화 내용이었고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소화기 분사를 받고 이제 저쪽 북측 문 쪽으로 이제 밀려납니다. 그 김현태 단장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전부 비무장 상태고 당연히 그거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하고 군 이동 지시를 해라. 그러면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국회가 개회 중이고 또 의원회관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관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예결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소통관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전사 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 곽종근 사령관이 오늘 어쨌든 대통령이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졌다고 했다라고 명확히 증언을 했는데 그럼 그 뒤에 인원이든 사람이든 국회의원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들이 사람을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만 쓸 수 있는 건데 대통령에게 인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붕괴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 윤갑근이 나와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곽종근 사령관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윤석열은 인원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누가 쓰냐? 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어제도 인원이란 말을 여러 번 썼고 그 전에 김용현을 직접 신문할 때도 본인 인원이란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어제도 인원이란 말을 썼고 4차 변론 기일에서 김용현한테도 썼고 그 다음에 지난해 3월이죠. 2024년 3월 27일에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3차례 인원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 같지 않은 거짓말을 말꼬리 잡기에서 자기는 단어 트집,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인원이라고 말했으니까 거짓말이다. 전후 맥락은 다 살피지 않고 인원이란 말 한마디로 꼬투리를 잡았는데 이것조차도 거짓말이라는 게 바로 그 자리에서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인원이란 말을 씁니다. 자, 윤곽근 변호사는 윤석열이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곽종근은 증언의 신빙성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또 끄집어내겠죠. 이런 작자가 지금 대통령이 자리에 있으면서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을 해왔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이 윤석열 이렇게 무도하고 극악한 자 하나를 진압하고 하는데 이렇게 힘이 들어서야 이거 되겠습니까? 조선일보는 이 곽종근과 홍장원의 이런 진술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지면을 총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되면 윤석열 임기가 2027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자, 헌재가 2말 3초에 윤석열 탄핵 기각 이렇게 하면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서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고 대통령직에 복귀됐으니까 아마 구속도 취소해달라고 할 거고 아마 쫄아갖고 윤석열 구속도 취소해 줄 겁니다. 그럼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자, 자기 거짓말 동조해준 이진우, 여인영 이런 사람들은 살리고 솔직하게 군인 정신에 입각해서 솔직하게 진술한 곽종근 이런 사람들은 다 처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국수본 자, 관저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던 사람들 이름 다 적어놨다가 다 뭐든지 탈탈 털어갖고 다 처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 미얀마, 라오스 수준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지금 조선일보하고 국민의힘이 만들려고 하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를 미얀마나 라오스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명백하게 내란을 저지른 자조차도 거짓말을 두둔해주고 용기 있게 증언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언론 자유를 말살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단전단수하라고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입국 닫고 침묵하고 그래놓고 어떻게 언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윤석열의 내란 친위 쿠데타 앞에서는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죄를 해줄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윤석열이 이거 나 잘하면은 대통령직 복귀할 수 있겠는데? 자, 김현태를 만약 회유를 했다. 김현태가 전쟁기념관 앞에서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 부하들은 제 지시를 받고 따른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케이블 타이는 체포용으로 가져간 겁니다. 자, 국회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말을 싹 바꿨습니다. 이제 김현태가. 왜 바꿨을까요? 가능한 시나리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현태는 대령입니다. 윤석열이 야, 우리 내란으로 다 처벌되면 너도 못 살아남아. 내가 대통령직 복귀하면 너 장군도 만들어줄 수 있어. 그냥 조금 말을 바꿔. 이렇게 하지 않고서야 갑자기 김현태가 왜 케이블 타이를 문을 잠그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꿀까요? 저는 어제 윤석열의 저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궤변 또 윤곽근이라는 사람도 고검장까지 한 사람인데 인원이란 말 한마디로 물고 늘어졌는데 그게 바로 반박이 됐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렇게 다 윤석열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이 인원이란 말을 얼마나 자주 써왔는지를 바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잠도 못 잘 것 같은데 저들은 너무 뻔뻔해서 그런 부끄러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어제 나와서 아주 진실되게 저는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특전사령관이 내란에 가담한 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사후에라도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진실되게 증언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생각이 드는데 이진우, 여인영, 문상호, 김용현 이런 똥별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내란 범죄를 숨기기에 급급한데 반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지금 솔직하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아직 의결 종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 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 없다. 사람이란 표현을 두고 왜 인원이라 하냐. 자, 본인이 인원이라고 한 거 보셨죠? 어제도 했고 4차 변론에도 김용현한테 질문할 때 인원이란 표현을 썼고 본인이 평소 회의할 때도 인원이란 말을 여러 번 쓴 것이 바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왜 지시에 따르지 않았냐? 왜 끄집어내라고 했는데 그럼 왜 안 끄집어냈냐? 묵살을 한 게 아니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현장에 집중해서 707 특임단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조치를 하기에 바빴다. 국회 안으로 제대로 못 들어갔으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조치하는데 바빴다. 자, 내가 끄집어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현장 상황이 이래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가 전화해놓고. 자, 윤석열이 곽종근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국회가 많이 혼잡한데 어디 있냐? 지휘통제실에 있다. 아, 그럼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제 이분이 저는 씬 스틸러던데 뒤에서 계속 웃더라고요. 네. 영상 보면서 이분이 웃어갖고 저도 여러 번 웃었는데. 자, 김현태, 이게 그 내란 사태 직후에 김현태가 전쟁기념관 앞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무단으로 단독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먹였던 그때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제 나와서 말을 많이 바꿨죠. 자, 12월 9일날 자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다. 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뉘앙스의 지시를 받았다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자, 그 당시에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다라고 울먹거렸는데 어제 이 정복을 입고 나와서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 계엄 당시에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는지, 국회로 출동할 때 가지고 갔던 케이블 타이에 대한 설명, 자, 끌어내라는 지시를 못 들었다고 바꿨습니다. 자, 일단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있었다고 한들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자, 케이블 타이에 대해서도 12월 9일은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까 케이블 타이를. 자, 근데 어제는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갖고 갔지 사람을 묶을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자, 내란 세력을 신속하게 진압했으면 김현태가 입장을 왜 바꿨겠습니까? 자, 탄핵하는데 국회에서 탄핵 의결하는데 한 3주 걸리고 윤석열이 관저에서 저항하느라고 체포하는데 또 시간 한 달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내란 세력들이 전열을 재정비해갖고 지금 여러 사람 회유 포섭해서 윤석열의 복귀 플랜을 지금 가동하고 있다. 김현태가 말을 바꾼 것은 그런 윤석열 일당이 가동하고 있는 복귀 플랜에 포섭돼서 너가 사는 방법은 윤석열이 복귀해서 너는 승진시켜 줄 거야. 내가 장군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서야 본인이 자청해서 한 기자회견 울먹울먹하면서 한 기자회견 내용을 2달 만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달 만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무엇인가의 외력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회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곽종근 사령관이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윤석열 변호인이 어제 곽종근 사령관은 무슨 검사가 피의자 대하듯이 막 몰아붙이더라고요. 윤석열이 복귀할 가능성이 김현태가 12월 9일날 자청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윤석열은 끝났다.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나와서 양심 고백을 해서 뭔가 좀 동정 여론을 좀 받아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을 것일 텐데 뭐 군인으로서의 뭐 부하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근데 어제 나와서 헌재에서 갑자기 이렇게 180도 입장을 바꿔버리는 것은 케이블 타이가 팔자 모양의 케이블 타이를 갖고 이게 문을 잠그기 위해서 갖고 갔다고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회유, 협박 이런 게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근데 김현태의 어제 입장 변화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울먹울먹하면서 정의롭고 양심 있는 군인인 척하던 김현태가 저렇게 핵심적인 증언을 바꿔버리다뇨. 물론 그렇다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녹취록이 있습니다. 녹취록이. 헌재에서 나오는 증언만 중요한 게 아니고 녹취록이 다 있습니다. 지금. 자, 곽종근 사령관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윤석열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빗대어서 아까 잘못된
잘못된 것은 전부 직원 책임, 뭐 잘된 것은 전부 제가 잘해서 잘된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이미 의원 아닌 요원이라는 둥, 뭐 끌어내지 말라는 둥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녹취록을 80여 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도 우리가 여전히 100%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증거가 있습니다 다. 자, 이진우는 블랙박스가 있었어요. 이진우가 지 차량에서 윤석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이 블랙박스가 영상과 소리가 다 녹화되는 블랙박스였어요. 차량 내부에. 근데 이진우가 내란 사태 직후에 자기 부관에게 블랙박스를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부관이 블랙박스를 다 지워버립니다. 만약에 이진우가 그런 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진실되다면 그 블랙박스를 지울 이유가 없죠. 자, 한쪽에선 증거를 지우고 있고 검찰과 다른 이야기를 헌재에 와서 하고 있고 스피커폰을 켜놓고 이야기를 했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과 조선일보는 홍장원과 곽종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흔들린다 이렇게. 자, 보시면 특전사 지휘관들이 상황을 공유하는 대화 녹취 파일이 80여 건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미 공개가 됐죠. 일부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공개된 내용을 한번 이런 내용입니다. 자, 12월 4일 0시 30분. 자, 담 넘어가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국회 본관으로 가서 문고로 잠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문짝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 문짝 부셔서 끄집어내. 지금 못 들어가냐? 너무 격렬하다. 그냥 뚫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문이 막혀서 완전히 못 들어가고 진입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유리창이라도 깨. 야야야, 대통령님이 문 부셔서라도 끄집어내오래. 자, 일부 인원은 진입을 못해서 차량 하차 지점했습니다. 야, 전기 끊을 수 없냐, 전기? 이런 녹취록이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끄집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자기는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지금 와서 끄집어낸다는 겁니까? 특전사 대원들은 북한 관련 작전이 있는 줄 알고 국회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의 지시, 김용현의 지시가 아니면 왜 여기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겠습니까?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이번 내란 사태를 계기로 해서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석기 그때 진보당에서 위원정당으로 해산당하고 처벌받았는데 그 위해 국가에 가하는 어떤 위해나 즉 해악이 조선일보가 무슨 이석기랑 비교가 됩니까 지금? 그 눈앞에 이런 증거가 있어도 지금 이런 증거는 다 무시하고 홍장원의 메모에 기승전결이 어땠다는 등 체포와 체포 지원이란 말을 왜 정확하게 안 썼냐는 등 이런 거 갖고 지엽적인 거 갖고 지금 시비를 걸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했습니다. 보면 이진우가 블랙박스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통화 내용이 없으면 블랙박스를 왜 지웁니까? 블랙박스를 들여다보래갖고 수행장교가 삭제를 했습니다. 여인영은 계엄 다음 날에 간부를 소집해서 체포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했고 김용현은 자기의 노트북을 망치로 두들겨서 깨버렸습니다. 자,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조선일보. 이렇게 증거 인멸한 사람들의 말이 진실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관되게 진술하는 홍장원과 곽종근의 말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자, 홍장원 차장은 메모를 했고요. 곽종근 사령관은 자수서를 썼습니다. 자기가 꼼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그거 왜 썼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나중에 기억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고 혹은 윤석열 일당의 회유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기준점을 딱 잡아놓기 위해서 자수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수서의 기초에서 모든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곽종근과 홍장원의 진술과 이렇게 증거인멸을 하기에 급급했던 이런 똥별들의 진술 사이에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까? 자, 12월 6일 날 계엄당일 탔던 차량 블랙박스 폐기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서 폐기했다. 검찰 수사에서 이렇게 밝혀진 내용입니다. 왜 폐기합니까? 이런 작자들이 자기 노트북을 망치로 때려 부수고 블랙박스를 삭제하고 이런 작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체포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맹목적으로 그냥 나갔다고 해라. 체포 지시 관련 증거들을 없애라. 자, 방첩사 간부들이 증거를 못 없앤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여인형이 14명을 체포하라고 했잖아요. 자, 김용현 노트북 파쇄하고 장관 공간의 서재를 없애라. 망치로 노트북 갖고 휴대전화를 부수고 모든 종이를 파쇄했습니다. 이게 범죄자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자, 여인형은 체포조와 관련해서 가짜 메모를 만들어 압수되도록 하라. 이렇게 증거 조작도 시도했던 인간입니다. 자, 압수수색이 나올 거니까 압수수색
될 가짜 메모를 줘서 하라. 자, 여인영 밑에 방첩사 수사단장이 있습니다. 김대우라는 사람입니다. 김대우는 자기 수첩에 적었습니다. 14명을 체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체포조를 10개 조 49명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자, 1조가 이재명, 2조가 한동훈을 검거하라 라고 했는데 여인영이 이튿날 메모를 전부 수거하도록 지시해라. 그리고 방첩사가 국회로 출동한 이유를 허위로 작성해서 압수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특전사 수도방위사령부의 국회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출동이었지 요인 체포가 아니었던 것처럼 가짜 메모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고 이런 사람들의 증언과 곽종근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엇갈린다고 해서 지금 곽종근 홍장원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또 체포 지시했다는 이 김대우 수사단장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서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도 받았죠? 라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체포라는 말은 없었는데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라고 말했고, 그리고 여인영이 김용현에게 직접 전달받았다 하면서 받아 적으라고 말했고, 수첩에 14명을 한 명 한 명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인영이 수방사 B1 벙커가 구금시설로 좋겠다고 말해서 수방사로 이송하라는 게 자연스럽게 B1 벙커에 잡아 가두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하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이 임박하자 자, 3명에 집중하라. 자, 14명 명단은 다 있고 3명만 집중해라 라고 해서 이 김대우 수사단장이 나가 있는 49명에게 전화를 해서 14명 다 있고 3명 체포에 집중하라 라고 해서 이 수첩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12월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로. 자, 14명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니까 야야 안 되겠어. 14명 다 잡는 것보다 3명부터 잡아.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 3명을 잡으면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할 거야. 자, 우원식이 없으면 사회 볼 사람이 없어지니까 자, 우원식이 그러면 사회권을 넘겨야 되는데 사회권을 넘기기 전에 우원식을 체포해버리고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체포해라. 이런 게 이미 검찰 조사 결과 다 나와 있고 진술이 있고 메모가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지금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진짜로 본인이 뭐 계엄 선포 안 했다고 지금 거짓말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너무나 뻔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거를 반박하는 것도 힘이 빠집니다 정말. 지금 김현태한테 무슨 회유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최상목이 당시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를 지금 승진시켜 주잖아요. 왜 승진시켜 주냐 어제 물어봤더니 행안부하고 경찰청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승진시켜 주는 거다. 그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이 옥중에서 지시를 했으니까 승진을 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박현수를 지금 서울경찰청장이 이런 상황에서 앉히는 것도, 김현태가 어제 헌재 나와서 말을 바꾼 것도, 이진우와 여인영이 헌재 나와서 입을 닫거나 말을 바꾼 것도, 조선일보가 갑자기 홍장원과 곽종근의 진술이 흔들린다고 왜곡을 하고 있는 것부터 다 종합해 볼 때 윤석열 복귀가 가능하다. 지금 정영식이 재판을 진행하는 걸 보면 굉장히 걱정이 들게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얘네들 주특기가 뭡니까? 약점을 잡으면, 약점을 공격하면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도 약점이 있는 자를 승진시키거나 승진시킨 다음에 약점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꼼짝 못하죠. 불법적인 지시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이 사람을 쓰는 방식은 이렇게 비열하고 치졸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을 써서 윤석열이 복귀를 하려고 지금 획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림없는 일입니다. 노란님 말씀처럼 이재명이 계엄했다고 지금 거의 그러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예산 삭감하고 탄핵을 남발해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루에 7번이 말이 됩니까? 접견을? 그 접견할 때는 구치소에서 감시도 받지 않습니다. 거기서 누워있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자, 1시간씩만 접견 시간을 잡으면 하루에 7번이면 7시간입니다. 일과 시간 거의 대부분을 접견으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황당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고, 정영식 재판관 그게 무슨 쟁점이라고 된 듯이 막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또. 아니, 이런 기사, 이런 증거 다 보면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뻔히 다 보이잖아요. 지금 이러다가 조금만 더 분위기가 넘어가면 더 회유하는, 검찰에서 진술한 것도 전부 다 번복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가 무슨 민주당의 그런 입법
독재 때문에 계엄이 불가피했다라는 뻘소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명태균 때문에 계엄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언제든 분리해지면 계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타이밍을 잡은 건 명태균이 잔에 넘겨진 날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자, 명태균이 넘겨진 날 전격 계엄령을 했는데 윤석열의 발언에 대한 김용현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요? 명태균 게이트로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지고 본인의 공천 개입 의혹이 육성으로 공개가 되고 김건희와 본인의 그런 비리나 의혹이나 이런 추한 행적이 낱낱이 까발려질 위기에 처하니까 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런데 12월 8일 날 김용현이가 심지어 검찰에 자진 출석했죠.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통화를 한 이후에 자진 출석을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김용현이 명태균과 관련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용현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이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그리고 검사,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등을 이야기하면서 명태균 사건을 11월 24일에 언급했고, 김용현은 이와 같은 진술을 2차례나 반복해서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이 대국민 호소라고 계엄의 목적을 밝혔지만 사실상 명태균 사건을 뭉개기 위해서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자기가 도저히 빠져나갈 가망성이 없으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걸 덮어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죠. 명태균 사건의 축소 또는 무마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11월 4일에 명태균 수사 보고서가 보고가 됐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비상계엄이 선포를 했습니다. 11월 이후부터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계엄을 구체화하고 방첩사 여인영도 11월부터 계엄 준비에 들어갑니다. 보고서에 보면 특수 정보사령부, 지읒, 특전, 지읒, 티귿, 시옷, 비읒 이렇게 다 써놓은 게 11월 달에 써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충성을 맹세할 준비가 돼 있다. 정보사령부,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이 4명은 윤석열에 충성을 하겠다. 이게 11월 달에 다 메모가 있습니다. 그런 메모가 휴대폰에서 발견이 됐죠. 그런데도 지금 무슨 국민에게 민주당의 그런 폐악질을 알리기 위해서, 계몽을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호도하는 언론이 굉장히 많고, 또 여기에 넘어가서 그렇게 믿고 있는 국민들이 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식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었나? 정말 미얀마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었나?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그 수거 명단을 보면 김건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입으로 여러 번 밝혔다고 해요. 최재형 목사를 제일 싫어합니다, 김건희가. 그 다음에 한동훈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거기 수거 명단에 다 있잖아요, 거기에 14명이. 그리고 방첩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군 판사들 명단까지 파악했습니다. 왜 파악했겠어요? 잡아갖고 족치려고 파악한 거겠죠. 이 사람들에게는 법도 없고 헌법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 오늘 사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자, 한겨레 신문 사설,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사령관, 내 책임 아니라는 대통령이라는 사설입니다. 자, 곽종근 사령관은 윤석열의 부당한 명령에 따라했던 군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윤석열 면전에서 정면 반박했다. 707 특임단과 공수특전여단은 최정예 부대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최고의 전투 능력과 간인한 체력을 자랑한다. 그런데 계엄 당일 북한 관련 임무인 줄 알고 출동한 곳이 국회였고, 현장에서 시민과 맞닥뜨렸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나. 대통령과 장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지 못해 부하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뒤늦은 후회가 이들로 하여금 양심선언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것이 지휘관의 자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는 윤석열의 비겁한 행태와 대비된다. 윤석열은 자신의 부당한 명령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이 군인들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는가? 내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부하들은 선처해달라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잘못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였다. 치졸하고 졸렬하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단 말인가? 윤석열은 이날도 궤변과 거짓말로
책임을 모면하려 급급했다. 홍장원 차장과 곽 전 사령관, 김 단장의 증언을 싸잡아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이런 억지와 궤변을 몇 달째 듣고 있는 게 고역이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정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정말. 자, 지금 군인은 국가를 지킨다는 그 명예, 자부심 이런 걸로 살잖아요. 박봉이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나라를 지킨다는 명예와 자부심 하나로 사는데 윤석열이 이런 군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50년을 자기 집권 기간만 망쳐놓은 게 아니라 저는 50년은 망쳐놨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녀가 육사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육사가 갖고 윤석열 같은 김용현 같은 자들에게 그들의 비열한 권력 유지 수단에 동원되는 그래서 소모품으로 쓰이고 이렇게 끝나고 실패하고 난 뒤에도 자기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하들의 떠넘기기에 급급한 저런 자를 보면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훈련한 게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알게 된 군인들의 자긍심과 명예가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과 똥별들이 하고 있는 저 비겁한 행태를 보십시오. 아, 나는 나중에 저렇게 멋있는 장성이 될 거야. 저런 지휘관이 될 거야. 이런 꿈을 안고 사관학교에 가는 것일 텐데 이렇게 비겁한 자들을 보고 여러분들 자녀가 육사에 가는 걸 흔쾌히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자, 경찰대학을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복식 서울경찰청장, 박현수 지금 서울경찰청장 내정자 전부 경찰대학 출신입니다. 5기, 7기, 10기입니다. 자,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경찰대학을 갔는데 윤석열의 내란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한민국에 윤석열이 복귀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미얀마, 라오스 수준, 남미 수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윤석열이 망쳐놓은 게 군인과 경찰의 자긍심을 없애버렸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자긍심과 명예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검찰의 권위와 검찰의 명예는 원래부터 없었지만 윤석열이 아주 그냥 박살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을 50년 후퇴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이 저지른 이 폐악질, 윤석열이 대한민국에 끼친 이 막대한 피해를 어떻게 복구해야 할까요?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자, 윤석열 세력이 지금 내란 진압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온 국민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12월 초만 해도 윤석열의 처벌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안이 국회에서 한번 부결되고 두 번째 간신히 가결되고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계속 국회에서 200명을 찬성 200표를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러는 사이에 이 내란 세력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전력을 가다듬어서 지금 되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